예, YTN 라디오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좀 깊이 있는 분석을 듣는 시간이죠. 화요 천막회인데요. 자,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청래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조기현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이 최고위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중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김재원 최고위원, 정광훈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에 참석해서 이 헌법에 5.18 정신을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또 한 가지 표를 얻으려면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 이 얘기가 논란이 돼서 제가 이 말씀부터 드려야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수석 최고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루 만에 사과하고 반대 의사도 철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지난 3월 12일 오전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교인들 앞에서 언급한 저희 모든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죄송하다. 앞으로 조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울러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재개에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려드린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자, 조청래 부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해프닝이죠. 해프닝이라고 저는 보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선 때 2011년 11월 달에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난 뒤에 개헌을 하면 헌법 전문에다가 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5.18 행사 때 5.18 국립묘지에서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맥을 같이 한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공약 사항을 당 최고위원이 이게 뭐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것이고요. 본인도 이미 사과를 했고 부인할 필요가 없고, 아마도 개인적인 맥락은 그거 같습니다. 원포인트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실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은 어려우니까 지금 현재 개헌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려다가, 근데 본인도 반대한다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야. 이게 참 어찌됐든 사실 따지고 본다면 광주 민주항쟁을 제일 처음에 아주 혁혁한 민주화 운동으로 가장 먼저 인정했던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예,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신한국당의 김영삼 당시 대통령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저도 이 발언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조기현 변호사님, 예, 어떻게 보셨어요? 사과는 했잖아요. 사과는 했는데 제가 보기엔 실수 이게 아니고요. 본심이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언의 맥락을 보면 불가능하다, 저도 반대다, 표를 얻기 위해서 조상묘도 파는 게 정치이다. 이건 뭐냐면 내가 반대하고 되지 않게 하겠다는 어느 정도의 의지까지 표현된 말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거에 대한 해명도 이제 헌법 개정이 불가능하다 했는데 궁색한 변명하다가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오니까 이제서야 이제 사과를 한 것인데요. 전체 당일 발언의 맥락, 또 현장의 사랑제일교회 목회 자리였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다수의 사람들이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이 5.18이나 이런 역사 문제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취해왔는지도 다 알려진 바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본인의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게 대통령실의 어떤 정치적 부담 때문에 입장이 나오니까 일단 철회하고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저는 믿기가 어렵고, 이게 국민의힘이 늘상 이런 게 반복됐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 철회를 했다 해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는 게요. 광주 항쟁 관련해서 선거가 임박한 해라든가 어떤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광주에 찾아가서 머리 조아리고 사죄하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렇게 하다가 선거가 끝나고 당의 체제가 안정되고 이러면 다시 북한군 개입세라 이런 문제가 나오고 이게 반복됐었거든요. 계속. 그것에 또 반복이 아니기를 바라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 지도부나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추진 의사를 확인시켜주는 것이 오해를 불식시키는 길이다 봅니다. 동의하세요? 네. 법률도 제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대선 전에도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도 호남 중시 행보를 계속 해왔고요. 그 진심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랜 동안 노력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논쟁이 끝난 부분들은 정치인들이 좀 조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해프닝성 이게 빚어지면 이게 정치가 계속 논쟁이 대행하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뭐 하여간 본인이 사과를 했는데 이제 사실 민주당 측은 이 징계감이다. 지금 그렇게 나오는데 그 어쨌든 이게 일단락 될지 안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향후 국민의힘의 어떤 여러 가지 행보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뭐 지도부에서는 개인적 입장이라고 확인했고 본인도 지금 그리고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막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한 측면으로 또 다른 측면을 봐야 될 게 국민의힘의 보수화 또 극우 세력과 이 현장 자체가 정광훈 목사라는 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오는 메시지 중에 일부 의원들 뭐 태영 의원도 마찬가지인데 극우적인 발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위기들이 계속되면 5.18 관련해서도 역사를 폄훼하거나 이런 말이 또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태영 의원의 극우 발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오늘 그 우리 자체 핵무장 발언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그 문제 있고 4.3에 4.3하고 좀 이건 다른 문제죠. 다른 핵무장은 문제는, 예. 핵무장 발언 오늘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총래 핵무장 부원장님. 발언을 뭐 5.18 발언과 연결시켜서 극우적 행보로 해석하시는 건 너무 나가셨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우리나라 전역이 북한의 핵미사일의 표적이 될 수가 있고 최근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이런 부분들이 국내 군사 기지나 공항을 겨냥했다라는 그런 혐의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전략 자산이라든가 핵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안전을 담보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저간의 여론들이 있고 여론도 비등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부 여론조사 예를 들면 1월 30일 날 발표된 민간 연구기관 최종현 학술원이라는 데서 한 여론조사를 보면 독자적인 핵 개발에 나서야 된다는 여론이 70%를 넘었어요. 76.6%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은 지금 최고위원이 되기 전에도 핵무장을 독자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했고 지금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당의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독자적 핵 개발을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논쟁 이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위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되고 이를 공론화시키기 위한 논의의 밑자락을 깐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거를 단순히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가 달린 문제를 단순히 극우 성향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좀 잘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님. 극우 성향이라고 얘기했던 건 태영호 의원의 성향. 지난번에 그 4.3 북한 개입설 주장 등 해서 인식 자체 이제 그런 문제를 얘기한 거고 핵무장론 자체 뭐 극우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핵무장론 어떻게 보세요? 자체 핵무장은 첫 번째로 이게 현실 가능하지 않은 문제를 자꾸 정치 쟁점화 시킨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확장 억제력입니다. 또 한미일 안보 협력 또 뭐 동맹을 통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한다. 여기까지지. 한국의 자체 핵 개발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입장이고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진을 했다 하면 한미 동맹에 훼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플루토늄인가요? 뭐 명점 예. 이거 가지고 한미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자체 핵 개발은 지금 미국이 전혀 상정하지 않는 시나리오고요. 제가 부위원장님, 이 부위원장님 이게 발음이 헷갈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부위원장님께 말씀 좀 죄송한데 예를 들면 말이에요. 외교적으로는 이런 목소리를 좀 내줘야지. 미국에서 우리가 미국과의 협상할 때 좀 유리한 입장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협상력을 높이기보다는 국내 정치형이라는 거를 아는 미국이 오히려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되는 뭐 오히려 외교 전략상도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이 허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불가능한 신호라는 분명히 아는데 공개적으로 자체 핵 개발론을 얘기한다고 해서 미국이 이거에 대해서 이런 반응하고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떤 뭐 그 외교 관계에서
그 양보할 수 있는 카드를 내민다. 이건 뭐 상상하기 어렵다고 보고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은 핵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건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정치학에서 국제 정책에서 가장 핵에 있어서의 거는 밸런스 오브 테러거든요. 그러니까 공포의 균형. 두 번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세컨드 스트라이크 커퍼빌리티. 그러니까 맞고서 다시 칠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사실 핵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밸런스 오브 테러, 공포의 균형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게 비대칭성 무기에 대해서 대응할 게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밸런스 오브 테러라는 이 개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부분 그리고 국민들이 불안하니까 이제 70몇 %가 핵무장론을 얘기를 하는 거고 미국 있다. 그래도 우린 불안하다 이런 표현 아닌가요? 핵 문제에 대한 대칭 전략이라는 건 핵밖에 없죠. 그 지금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예를 들면 우리가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수십 년간 미국과 얼마나 협상을 해왔습니까? 그렇죠? 어려운 협상을 해왔고 지금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제 핵잠수함 문제를 어제로 삼았지만 미국이 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안위를 우리가 지키기 위한 논의나 노력들은 계속 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 이런 논의가 진행이 되니까 미국 조야에서도 사실 핵무장론이 일부 힘을 얻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허락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뭐 이런 그 현상적인 생각보다는 지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균형 전략을 모색할 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얘기할 게 많아서 자 조기현 변호사님 한 가지만 또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요 불법 리스팅 혐의로 지금 입건이 됐네요. 이거 저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 그 불법 레이싱에 해당되는 행위가 있었다면 도로교통법 공동위험행위 금지라든가 난폭위험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 거잖아요. 현장에서 뭐 걸린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제 어쨌든 지금 일부 지금 폐쇄됐지만 그 모임 사이트에 게재됐던 영상을 보면 이 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죠. 그것도 폐쇄했고 그래서 장해찬 의원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무혐의로 확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사를 하면 왜냐면 그 거기에 올라왔던 자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 모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만약에 적극적으로 수사를 한다 그러면 증거 확보도 가능하고 여기에서 나온 뭐 드래그라든가 이런 행위들이 그게 뭐예요? 이 일정 단거리 400m를 요새는 참 알아야 될 게 많아가지고. 레이싱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 도로에서. 초고속 단거리 고속 경주입니다. 그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거기에 경주 영상이 있거든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터널 같은 데서 쫙 시속 뭐 150, 200km 달립니다. 이런 게 이제 드래그 그런 걸 했던 모임이거든요. 물론 장해찬 의원이 그걸 했다는 영상은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하나 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사이트가 폐쇄된 상태여서 만약 수사를 해서 이제 그런 증거가 확보된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사이트 폐쇄되면 그거 경찰도 못 찾아요? 페이스북이어서 그걸 찾아낼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지금 또 이 다른 민주당 얘기도 좀 시간이 거진다 듣기 때문에 시간은 뭐 거진다는 금방 말씀이시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그 좀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원들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대화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데 그리고 거기 주제 중에 하나가 아프다. 많이 아프다. 이거가 있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2016년에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글을 소개한 과정에서 나오는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조총래 부원장님은 지금 민주당 사태요? 많이 아프시겠죠. 그리고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해봐도 잠이 오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매우 고통스러우실 거로 보이시는데 민주당이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 지지율 하락이라든가 사법 리스크라든가 당 분열이라든가 이런 악재들이 있는 데다가 지금 대표직 퇴진 문제가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동안에 체포동의안 이후에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3월 달에만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3번 출석을 해야 되고 4월 달에도 잡힌 걸 보니까 2번이 잡혀 있더라고요. 구속영장 청구될 수 있고 기소될 수 있고 이런 압박이 계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은 169명 중에서 찐민주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30여 분 정도로 분류가 되고 체포동의안에서 민주당식 표현으로 반란표에 가담한 분들이 30여 분이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샤이 비명계라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절대 다수가 친명계인 줄 알았는데 이게 상황이 계속 어려워지니까 찐 친명계를 제외한 샤이 비명계 반명계를 포함해서 이렇게 역으로 포위되는 형상이기 때문에 거취 문제라든가 재판 문제라든가 뭐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본인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조기훈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아프다 많이 아프다의 그 대화방에 올렸다는 아니, 그런 본인이 올리신 건 아닌 아, 거죠. 그래요? 예. 의원들이 이게 마치 이재명 대표가 이걸 올린 것처럼 돌아다니고 있다 해가지고 올렸다고 하고요. 근데 어쨌든 오늘 토론회에서 이 키워드를 잡으셨더라고요. 주제어 중에 예. 하나죠. 그건 뭐 두 가지 함의가 있다고 보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체포영장을 문제로 해서 당내 갈등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최근 비서실장의 사망 등 이 수사를 둘러싸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본인 인간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니 저도 솔직한 얘기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 가요. 그 본인이 수사 한두 개 받는 것도 아니고 측근들 막 자살하고 그러니까 무슨 극단적인 선택하고 이러니까 많이 아프겠죠. 그건 당연히. 예. 예. 이제 그런 심정의 표현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당원과의 생중계로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당내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 책임의 원인은 모든 건 나한테 있다는 것이고 표적해서 특정 뭐 의원들을 공격하는 행위를 자제해달라. 당의 단합에 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당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상세하게 당원들에게 말씀하고 동의를 구하고 하는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이제 당내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서 적극적 행보에 나섰다고 보고요. 뭐 당원들과에 대해 그게 중요했죠. 왜냐하면 당내 갈등을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일부 당원들의 어떤 뭐 그런 행동들이 문제가 되고 있었으니까 아마 그게 무엇보다도 시급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10초씩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요. 이재명 대표의 거취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한 말씀만 딱 듣고 끝내겠습니다. 10초입니다. 자 조청래 부원장님부터. 지금 민주당에서는 비명계는 8, 9월이라고 그러고 친명계는 연말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추석쯤 되면은 고민이 피크에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기훈 변호사님. 사퇴는 없다. 충분한 수습을 위해서 당내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실 것이고요. 그거 추석 즈음에는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을 놓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시게 되는 시점을 올 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조기현 법률부위원장 그리고 조청래 전 여의도의원권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